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번 주 일요일은 날씨가 제법 풀려서 기온이 상당히 포근했던 오후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부분처럼 국내 증시도 좀 따뜻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데, 좀처럼 시장이 쉽게 개선될 부분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참 시장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연초부터 시작된 이 연준의 금리 인상과 기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 부담을 안겨주는 요인 중에 하나에, 더불어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대량의 이 수급 블랙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시장을 좀 암울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특히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이 공모 규모만 하더라도 12조가 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시장 블랙홀 현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죠. 거기에 더해서 지난주에는 뭐 셀트리온의 급락과 또 대형 게임주들의 하락, 그리고 플랫폼 관련된 서비스 업종의 이 지속적인 매도 압박 등이 시장의 지수를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는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시장은 정치 테마주라든지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삼성발 M&A 이슈로 인한 관련주들의 급등락, 그리고 전장용품, 또 다시 돌아온 애플카 이슈에 더한 LG노텍의 뭐 테슬라 이슈 등등이 또 키워드를 만들면서 시장에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고 어수선할수록 시장의 중심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시장의 돈들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를 체크하면서, 지금 뭐 시장을 보면 스윙 투자자들이나 중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 대부분 수익 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 투자를 예를 들어서 섹터, 실적 위주로 올라가는 IT 반도체를 제외하면 사실 실적으로 가는 시장의 흐름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 급등을 하고 치고 올라간 이후에 이 테마가 끝나면은 그냥 무한 하락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뭐 스윙이라든지 참 장기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여건의 뭐 1월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월 27일 연준의 이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에 많은 변화가 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 시점에 이 대형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이번 주 초에는 그나마 시장이 뭐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다음 주 후반에 들어서는 굉장히 시장에 조심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이슈가 다분한 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연준 블랙아웃 기간 돌입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 및 애플카, 테슬라의 전장 카메라 및 삼성, 현대 차량용 반도체 드림팀, 시장의 색깔이 지속 전장으로 많이 쏠리는 한 주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관련주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은 제목을 지었고요. 일단 금요일 시장 보기에 앞서서 미 증시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가죠. 자, 간반 미 증시를 보면 장 초반에 뭐 다우, 나스닥, 뭐 S&P 500 전부 다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좀 일부 나오면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급락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반등이 나오면서 좀 올라왔고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는 계속 신고가를 좀 치고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쉐브론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고가를 연속적으로 치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국제유가 관련된 부분이 일부 미 증시에서는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국내에서는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라 별로 에너지 관련 섹터에 관심 많이 둘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다우나 나스닥 S&P 500 그냥 단기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고, 이날 약간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JP 모건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부 연준 인사들은 3에서 4회를 바라보는데 JP모건은 7에서 8회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이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국채 금리가 1.8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장중한 때 나스닥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좀 흔들렸으나 결과론적으로 일단 낙폭과대에 따른 균적 반등이 좀 일어났다라고 보면서 일단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당장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미국의 마틴 루터킹 데이로 인한 휴장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 증시 뭐 또 어제 금요일 날 빠진 거에 대한 일부 반등 정도 성격의 흐름만 이어질 뿐, 네, 큰 변동성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는 네,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 즉 FOMC 회의 직전에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인데요. 그런 부분이 일단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발언이 나올 우려가 적어졌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시장 단기 안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매도를 잡더라도 주 중반 정도 지나서 네, 기술적 반등 이후에 매도를 고려를 하면서 일부 현금화를 만드는 전략으로 가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네, 미 증시 반등에 IT 반도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특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신고가를 쳤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전히 신고가 구간에 있으면서 인텔도 중요한 지지 구간을 올라오는 모습까지 보였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IT 반도체 실적 섹터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는 다 뭐 그냥 큰 변화 없이 테마 장세로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에서 이번에 이 지표가 또 발표되었는데요. 생산 지표인데 전체적인 생산이 감소를 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생산의 감소가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의한 감소다라는 관점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M&A 이슈 그리고 삼성, 현대, 드림팀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부각받을 이유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장 쪽 집중적으로 봐야 될 근거가 많이 마련된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증시 지금 외국인들의 이 누적 선물 매수가 다소 좀 우려될 부분까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일단 연 이틀 목요일 날도 한 8천억 가까운 매도, 그 다음에 옵션 만기 때, 그리고 금요일 날 장중한 때 1조 2천억 가량의 선물 매도가 이어지면서 장 막판에 다소 좀 주워서 담는 모습은 좀 보였으나 누적 순매도가 일단은 2조 2천억이 넘어갔다. 이번에 만기 이후에 신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이런 부분에서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 바뀌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의 변화 잘 관찰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자, 목요일 시장이 하락을 했던 부분은 연준 의장인 부의장인 연준의 부의장인 이 브레이트너의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일단 빠졌는데 간밤에 일단 금요일 날 장 마감할 때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특별하게 빠질 이유는 없을 것이다. 왜? 블랙아웃 시기가 다음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결정 반등이 다음 주 미국 증시에 분명히 나올 가능성은 일단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여기에 그대로 적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들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애플카, 그 다음에 전장, 차량용 반도체, CBDC,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 정치 테마 등등 기존 테마에서 완전히 벗어난 테마 섹터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찌 보면은 또 기회의 장도 분명히 됐죠. 과거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나라 M&D 뭐 저도 비교적 높은 수익률로 뭐 엑시트를 했지만은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또 기회 요인들도 분명히 있는 시장입니다. 대신 기존에 강했던 피트원이라든지 기존에 좋았던 메타버스라든지 기존에 좋았던 NFT 등 2차 전지 소재까지 전방위적으로 시장이 또 한쪽은 완전히 죽여버리는 시장이라 눌림이 허용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반대급부에 대한 부분을 잠시 내려놓고 올라가는 섹터 위주로 시장의 대응이 필요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 다가오는 화요일날 그리고 수요일까지 해서 일반 공모 청약이 시장이 되죠. 과거에 어떠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이 관련 종목이 이렇게 급등했던 시절은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처가 있을 때 SK바이오팜
상당 당시 SK 케미칼과 SK 디스커버리 등등 관련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통상 일반 공모 청약 이후부터 시세가 급락을 하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상장할 때 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적응하면서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관련 종목군들의 이 피크 아웃이 저는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만 대응을 하고 눌림은 그 다음부터는 공략을 안 하시는 전략이 저는 매우 좋아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애플카 이슈 플러스 테슬라향 LG노텍 1조 전장카메라 납품설까지 나오면서 전장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이 수출 데이터를 한번 오랜만에 참고를 해봤습니다. 전장용 카메라 수출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관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LG노텍 대장으로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LG노텍이라든지 현우산업 치고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속적인 관찰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자화전자 아직 돌파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에 충분한 이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옵트론텍 금요일날 기준봉이 하나 나왔죠.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방향성을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 사이 좀 비교적 저는 조금 큰 재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삼성의 M&A 플러스 삼성전자, 현대차, 차량용 반도체 드림팀에 대한 기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볼만한 재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장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의 이 첫 번째 이 M&A 가능성이 전장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추측설 등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관점이 차량용 반도체에 많이 쏠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날 나온 기사인데요. 장 마감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급하게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양사 실무진 만나 협력 시기 논의했다. 자율주행 고성침 머리 맞댔다. 삼성파운드리 생산 가능성도 이거 이미 생산하고 있죠. 어느 기업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초미세화 프로세스 설계는 물론 삼성파운드리의 공정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이야기한다. 이미 삼성 파운드리 안에서 생산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업은 아마 이전에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아실 것이고 삼성전자, 현대차, 차 반도체 협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양사간 반도체 고위 실무진 논의를 했고 차량 반도체 쇼티지에 공동 대응을 한다. 이런 부분은 인해서 미국의 차량 생산이 감소를 했다. 그런 부분은 자동차 업종에서는 약간의 우려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 수 있다. 미래차 반도체 협의체 지속 협력이 되는데 여기서 나올 게 중소 반도체 업체와 로드맵을 구상한다. 이게 키워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은 삼성의 M&A는 NXP라든지 인피니티라든지 3대 이 기업들이 있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렇게 있는데 그 외 국내에 있는 이 회사들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현대차의 정통한 관계자는 전력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 등 크게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 반도체 기업들, 그다음에 MCU가 어느 회사가 하는지 이런 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 부분에는 답이 나온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한 4종목 정도 압축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텔레칩스 당연히 현재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이고 자회사고 거기에 모빌아이 관련주로 엮이는 회사가 칩셋 미디어, 어보 반도체, MCU, MCU 12나노를 생산해서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다른 기사를 하나 더 체크를 해보면 다른 기사를 하나 더 체크를 해본다면 이번에 이제 부품과 모두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고 있다. 이런 내용하고 부분을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와 AI 반도체 전장업체 AI 반도체는 뭡니까? 바로 팹리스라고 하는 거죠. AI 반도체 팹리스 업체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는 관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핵심인데, AI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은 8%에서 2030년 31%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하만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M&A 물색을 대상을 하고 있다. 이 하만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만은 전장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하는 회사가 하나의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압축을 하면 팹리스 기업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AI 반도체가 바로 팹리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설계 관련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MCU 설계를 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라고 또 압축을 해보면 돼요. MCU 설계를 하고 있는 회사는 텔레칩스와 어부브 반도체로 일부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장에 이렇게 적어놨던 이 부분에서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어부브 반도체가 이제 첫 번째가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지금 차량용 전력 반도체를 하고 있는 뭐 제주 반도체, KC 등이 이제 후보 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 공략에 따라서 증시의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발 사태 이후에 또 거기에 2030 세대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뭐 확률론 아이템 공개를 해라, 뭐 그러한 이슈들이 뭐 NC소프트라든지 기존의 이 대형 플랫폼 게임 회사들까지 불똥이 튀면서 좀 밀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섹터가 좀 많이 침체가 되어 있죠. 반면에 뭐 새로운 테마들이 막 무한 순환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장중에 대응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일단은 제가 좀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주말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판결 요지라고 해서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이번에 세부 판결 내용이 나왔죠. 총 9개 발언 중에 7개 발언이 방송 금지가 결정이 됐다. 근데 사실 방송 금지가 결정이 됐는데 내용 자체가 보면은 누가 봐도 좀 그렇죠.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판결 요지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나와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또 월요일 날, 반면에 이제 윤석열 관련 쪽에는 제가 볼 때는 악재로 작용을 할 거고, 오히려 안철수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을 보일 텐데, 변동성이 워낙 커서 저는 매매는 하겠지만 뭐 적극적으로 이런 쪽이 잘 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십시오라는 말은 사실 드리기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IT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정통적인 실적 수급 섹터로 작년에는 2차전지 소재가 대장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실적 및 수급으로 버틸 수 있는 섹터는 2차전지 소재가 아닌 IT 반도체를 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 기판, 비메모리, 장비 등이 순서로 나뉜다라고 보는데, 파운드리는 DB 하이텍, 일단은 팔라노 굉장히 부족함이 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잡고 지속 홀딩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 PCB 수출 데이터도 지속 증가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기판 쪽도 쉽게 꺾일 섹터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IT 반도체 장비 TSMC의 이 54조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 이 반도체 투자 이슈 지속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를 살리고 있다라고 보면서 큰 틀의 아이디어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BDC 당연히 금요일 날 이쪽에 건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인 거죠. 단일가에서 올라와서 던지기 바쁜 곳에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바보 같은 매매고요. 당연히 한네트가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 하락 시에는 대장주만 매수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키워드는 중국이 2월 4일날 동계올림픽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CBDC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는데, 미국이 수주 내에 CBDC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이게 이제 수주 내기 때문에 FOMC 기간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번 주는 나올 확률이 적죠. 이번 주는 그러면 뭐 FOMC 직후에 뭐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군들 낙폭이 확대되는 대장주 위주로 본다면 어느 정도 확률 높은 매매 자리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예상이 되네요. 자, 종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지수를 좀 보면 코스닥 지수, 네, 이 박스권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000포인트를 넘어야 되는데 이 구간이 지금 갭으로 떨어진 이후에 빠르게 갭을 메꾸고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시간을 좀 끌고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또 개파락이 떨어진다면 이 주가의 레벨 자체가 이 하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 네, 특히 금요일날 셀트리온 그룹주가 급락을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두 종목 시가총액만 합쳐도 15조가 되는 종목군들이 우수수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에 힘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종목군들 추가 하락을 한다면 주가 자체 레벨 다운 우려도 좀 있고 거기에 2차전지 소재주들이 더 이상 못 간다면 이 또한 레벨 다운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의 밴드를 일정 부분 낮춰놓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저는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종목별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는 다른 거가 아니라 이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도가 네, 주가의 하락을 일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10위 안에권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 그 하락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10위권에 있는 종목군들 예외 없이 시장에서 수급 이탈 흐름이 이어질 우려가 높겠죠. 그러면 코스닥 중소형주는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정도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박스권의 이런 구간들 위에까지는 좀 어렵고 네, 아래까지 열어놓고 보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다시피 금요일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보면은 10위권에 안에 있는 종목군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매도 물량이 많아서.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 이제 막 떨어지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금융주도 금리 인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재료 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주가 총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130 정도 되는데요. 그런 종목군들이 또 밀리면 주가의 레벨 다운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셀트리온 때문에 네, 셀트리온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매드팩도 이슈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가 지수를 약간 짓누르는 영향이 좀 있다 정도로 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금요일날 시간에 종목군들 간단히 보면 전부 다 네, 애플카죠. 전부 다 애플카 뭐 아니면 LG 에너 솔루션 그다음에 정치 테마 즉 시장이 바라보는 섹터가 이런 섹터뿐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쪽 위주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대형주 몇 개 보고 마감하죠. LG노텍 먼저. 자, LG노텍 테슬라 이슈를 띄우더니 장중에 이제 TF팀 애플카 TF팀을 뭐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이때 나오면서 단기 슈팅이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매를 좀 못했고요. 매매를 못해서 좀 아쉬운데 사실 이런 구간 돌파할 때 들어가는 매매가 맞지 않았나 싶어요. 돌파 매매 성격으로 잡아서 가야 되는데 돌파 매매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파동 쪽으로 이게 1파동이라면 이게 2파, 지금 뭐 3파의 연장 파동 이렇게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목요일날 이제 뭐 관심으로 봤던 옵트론텍의 경우에는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요. 뭐 짧은 구간에서 짧게 수익을 좀 내고 나왔는데 여전히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가 갭 들고 아래 꼬리에서 잡아서 이 윗구간에서 매도를 좀 했는데요. 뭐 수익률은 그냥 짧게 네, 먹고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이게 이제 추세를 가지고 대장격 과거 테슬라에 의한 공급 확대 요청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한때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각이 될지 기대를 가졌는데 사실 조금 약했던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기준봉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관찰은 필요해 보이고요. 금요일날 현우산업 LG에너지 LG노텍의 기팜을 납품하고 있죠. 단기 과열 우려가 있어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지지는 못했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못했고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좀 올랐다가 신고가 영하까지 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대장주급에서 움직임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인테크의 경우에는요, 나인테크의 경우에는 일단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대량의 매물 구간이죠. 대량의 매물 구간이 존재하는 자리에서 일단 매물 소화를 하게 됩니다. 단기 과열 우려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뭐 내일 밀릴 수도 있는데 다시 단기 과열이고 뭐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지금 대장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종가 베팅을 좀 들어갔다가 종가 매매를 들어갔다가 시간 외에서 일단 매도를 좀 첫 타임에 아마 첫 타임, 둘째 타임 해서 그냥 매도를 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안 움직여서 그냥 주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해버리고 마감을 했는데 월요일장 여전히 관심으로 지켜볼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뭐 나인테크, 나라 M&D 일단 대장주고 대성 파인텍이 그 다음에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 애플과 관련해서 그래서 대성 파인텍 눌림이 어디까지 흘러내리는지 정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 보여지고요. 자, IT 반도체, DBI텍 신고가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마지막 슈팅 구간으로 접어드는 자리라 사실 여기서 뭐 매수를 하라 언급드리기는 어려운 구간이에요. 근데 마지막 슈팅은 항상 짧고 굵게 매우 짧고 굵게 강하게 간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그 시점이 분할 매도 관점에서 계속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4조 그러니까 앞으로 10%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92,000원에서 뭐 95,000원 선까지의 흐름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텔레칩스 당장 이제 월요일날 강한 흐름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회원님들한테 한 2번 연속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 금요일날 매수 가격을 제가 소폭 조정을 해서 매매를 안 됐을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져요. 저도 아직 들고 있지 않아서 월요일날 아마 이런 구간에서 흔들림을 보면서 대응을 할 건데 이슈적으로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도전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서 거래가 터진 이후에 지금 힘을 모으고 있다면 힘을 모으고 돌파를 한다면 뭐 충분히 돌파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CIS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이런 구간에서 눌렸다가 시원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주가가 끝나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어버브 반도체 MCU MCU 관련해서 과거 MCU 금액이 크게 올라갔다라는 이슈로 이렇게 올라갔었고 텔레칩스와 똑같이 이때 차량용 반도체 이슈로 올라갔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 이런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면 충분히 2등주로 그리고 새로운 대장주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고 제주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고요. 5일선은 확실히 돌파한 이후에 지켜봐야 될 거고 얘네도 실적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대덕전자 기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횡보의 구간을 조금 지켜보면서 5일선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5일선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12DC 하나 보죠. 12DC 한네트 하나만 저는 봤으면 좋겠네요. 일단 고점 대비해서 급격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어디까지 밀까요? 어디까지? 의미 있는 구간까지 밀겠죠. 이런 자리까지 밀어버리면 좋은 구간이 한번 한 차례 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밀린 음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프게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하락이 멈추는 선을 기다려서 대응하는 전략이 저는 최선의 시나리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몰락과 매드팩토의 급락이 지금 시장을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ABL 바이오는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거래대금 흐름에서만 관심을 갖고 트레이딩 성격에서 지켜볼 종목 정도로만 좀 신경을 써볼 생각이고요. 나머지 네 나머지 이제 뭐 정치 테마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너무 좀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뭐 보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종목군들 순환매, 그다음에 뭐 시장에서 뭐 뜬금없이 올라가는 뭐 종목군들의 흐름, 그리고 바이오리더스가 금요일 날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일단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국내 제약사 중에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종목 중에 유일하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치료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이슈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일단 물량은 뭐 상단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들어갔다 몇 차례 매매를 하고 모으다가 사실 상한가를 기대하고 가다가 종가 직전에 조금 약하길래 또 시간적으로 상한가를 좀 너무 늦게 닫아서 좀 매도를 좀 진행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수렴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고 거래가 터진 자리가 하나의 박스권 돌파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다시 왔을 때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을 또 노리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자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한 주 네, 다들 네, 성공 투자 기원하면서 라이브 방송 가입 받고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고 감사합니다.